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뒤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반성을 거쳐서이다 하는 걸로 요약됩니다. 그냥 노는 걸로만 재미로 살던 아이가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답을 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과거의 삶이고 역사를 압축해서 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연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는 삶이 사춘기 이후에 온다. 그리고 그 삶은 나 쪼갤 수 없는 개인으로서만이 아니고 사람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내 속에 품어 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라이고 결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인류이고 사실은 더 나아가면 공자나 예수, 석가 같은 사람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인류에 머물지 않겠죠. 범생명, pen-life, 여러 생명들을 다 나로 받아들이는 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불쌍하게 죽어 있는 이건희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를 살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의 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령 이명박, 박근혜 같은 찌그러뜨리는 삶을, 사기, 기만의 삶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한다. 고 나는 물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꼭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정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정치는 폴리스, 나라, 우리, 한 형태의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일단 외면하기로 합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대충 지난번 시간의 연장으로 크게 보면 한 20번 넘어 걸쳐서 이어나갈 내 이야기의 서론부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뭐 재미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서론부가 더 이어져야 한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건 별도의 주제, 그러니까 지금 왜 사는가 하는 이 20번 넘어갈 이 이야기가 아니라 별도의 그만큼 크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 말과 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살짝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수백 번 해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여기서 한국인은 대체로는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번져가서 해외 동포들도 그러기도 하고 아마 북한은 그렇지 않으려고는 일단 봅니다만 하여튼 변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그럴 거예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라는 말입니다. 저희라는 말은 사전에서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에서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저희란 말은 저라는 말의 복수형이고 저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말의 낮춤말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
나가 살아간다는 것인데, 나는 유럽 애들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삶의 진정한 주체입니다. 물론 난 뭐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나 어쨌건 지금 유럽풍이 워낙 강하니까 대충 받아들이기로 하죠. 유럽풍이라는 건 실은 아메리카풍입니다. 미국풍. 나라 중에 가장 못된 나라, 미국의 풍인데,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풍습에서 쓸만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의 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란 말을 자주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자주 쓰게 되는 원흉은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이걸 만들고 있는 것인데, 가령 영어에서는 나를 I라고 대문자를 씁니다. You. 하여튼 나 말고는 모두 소문자입니다. 나만이 대문자입니다. 문장 가운데 들어가거나 처음에 오거나 하네. 독일어는 나를 소문자로 쓰고 you에 해당하는 것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볼 때 독일 애들은 상대방, 나에게 2인칭이 되는 사람, 그대, 너, 너희, 여러분, 이런 걸 th라고 부르는데요. 단수 복수가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의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은 높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스팽일이지만 그들, 저들, 저놈들, 저것들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2인칭만 대문자를 써요. 물론 영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에도 1인칭, 2인칭, 3인칭을 열거할 때 이거는 철칙입니다. You, she, and I went there, then. 그때 나랑 걔랑 같이 갔잖아. 그럴 때 2인칭, 3인칭, 그리고 나를 맨 끝에 씁니다. 이건 예의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가장 나쁜 것, 그것이 저희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아주 병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40대, 50대 앵커, 그러니까 앵커라고 하는 게 자리에 붙박아 앉아가지고 여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이 사회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50대, 60대, 가령 손석희 같은 사람, 아마 나이가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손석희는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송모 씨나 이런 사람들은 20대, 20살짜리 걸그룹, 보이그룹 앞에 놓고 씨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표적인 스타, 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네. 하여튼 걔가 가령 여희라고 칩시다. 여희씨, 우리의 스타 여희씨께서 오셨습니다. 이럽니다. 60된 놈이 20살짜리 보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말의 행태에 원래 그런 건 없었습니다. 60된 사람이 20살짜리를 보고 15, 16된 거 보고 오셨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자가 아니어도 남들이어도 60된 사람이 20대에게 경칭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쓰지 않으면 나이에 대한 그 신뢰, 희롱, 범죄, 적어도 도덕적인 신뢰라고 생각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20살짜리가 60살 사람에게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60살 먹은 사람이 20살짜리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약과라고 치고, 문제는 60된 사람이 조그만 애를 데리고 저는요, 여러분 앞에 와서 영광스러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이지 저는 아닙니다. 특히 저까지는 그렇다 치고 저희란 말은 결코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것이 1인칭의 복수 형태가 확대될 때에, 특히 나라나 민족이 될 때에, 결례가 될 때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웃기는 세월입니다. 심지어 외교관이, 한국의 외교관이, 총리가, 심지어 대통령이 외국인 앞에 가서 저는 저희 나라,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 다시 태어난 삶, 사춘기를 거쳐서 새롭게 어른이 된 삶은 나 자신이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정체성, 그러니까 Iness, 나임, 내가 나인 것, 그것에 관해서 자각하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가치의 원천이고, 모든 생산의 주체인 나에 관해서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고 사실 느낌인데,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속이고 살고 있는 건데, 저희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 또는 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찬동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너 말하는 거 별로야.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떳떳하게 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들과의 대화에서 저란 말은 되도록 쓰지 마시오. 그리고 결코 저희란 말은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삶에서는 사전 단어로서는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삶에서는 저희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현직일 때 학교에서나 내가 말하자면 좀 캐캐묵은 용어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인 내 집에서나 또 나름대로 꽤 큰 집안인데 내 고향이 하회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는 나는 나라고 하지 그 동네 임금인 종손한테도 난 거의 저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놓고 나서 손자인 아들인 사람이 할배 아빠 저희는 좀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랑스럽다면 우리는 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임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답이 되는 내용 그것이 정체성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자랑스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부끄럽다면 가령 이민을 가야 합니다. 미국 가서 살면 돼요. 그런 정도의 떳떳함, 자랑스러움, 긍지, 자부심 그걸 갖지 않고는 정상적인 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뭐 나왔지만 긍지, 자랑, 자부심, 떳떳함 이런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저라고 표현할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은 초라해집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한 내 속에 속한 모든 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밖에 자신있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일구어가는, 개척하는 힘인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내일, 미래, 가령 조국,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창의적으로 키워나가는, 발전시키는, 진보시키는 그런 힘 또는 원천이 됩니다. 그 자부심, 자신감, confidence,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다 이런 뜻이죠. 그 자신에 대한 믿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로 노벨상 탔다? 누가 평화상 탔다? 별거 아닙니다. 김대중은 우리의 그냥 조그만 일원입니다. 5천만 중에 하나요. 우리 속에 있는 김대중이가 평화상을 탔다. 그럴 때 우리는 뿌듯해지는 것이지. 저희 중에요, 김대중 씨가 있었걸라며? 그건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걸 진정 내세울 수 있어야 미래가 살아난다. 미래를 일구는 힘은 오늘의 자신감에 바탕한다. 그게 터전을 두고 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진 또는 오늘 우리가 가지는 긍지, 자부심, 떳떳함, 자랑스러움 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니까 60대가 지나가도 20살짜리 내가 내 자리를 왜 비켜? 이런 거는 긍지가 아닙니다. 16살짜리, 20살짜리는 70, 80대 사람이 전철 버스에 올라탔을 때 자리를 비켜주는 게 떳떳한 겁니다. 내가 나임을, 자신있게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스스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80 노인이 서 있는데 잔다, 존다, 또는 심지어 조는 척한다. 비겁한 짓이죠. 그런 자랑이 아니고 진정한 자랑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떳떳한 바탕, 근거,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일구는 힘이 나, 주체성, 자신감, 뿌듯함, 긍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의 나, 긍지, 자부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일을 위한 근원적인 힘인 오늘의 나는 어제에서 오는 겁니다. 300만 년의 인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5,000년의 민족의 역사가 있었고 70년 그리고 지금 사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98년입니다. 1948년 이걸로 치면 지금 68년 하니까 69년째가 되죠. 근데 이거는 1948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짤막한 과도기 한 현상이고요. 1919년 4월 10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대한민국 98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째가 되는 것이고 2019년이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만 따지더라도 지금 98년입니다. 더 길게 따지면 최소한 2000년이고 고구려 부여까지 올라가도 2200년 정도 됩니다. 그 긴 역사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바탕, 원천, 근본, 뿌리, 고향인 그 과거, 어제에서 정당한 근거를 가질 때에만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는
넌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내일을 개척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20번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물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미래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손자, 대충 난 뭐 조금 있으면 정손자를 보게 될 건데 정손자 시대에 살만한 나라, 한국, 대한민국 또는 고려 연방공화국 이런 걸 나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 자신감의 터전 그렇다기는 어제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 어제 우리의 역사는 매우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의 바탕은 뭐가 있냐?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것에서 짓눌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평양 정권, 김정은이라는 조그만 덩치는 크죠. 30살짜리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까지도 비굴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떳떳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월을 거쳐오면서 우리 자신을 일구어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저희는 없는 거예요. 저희라는 의식을 가진 한 내일을 일궈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근거는 어제에 있다. 어제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아무리 낮추어 봐도 청동기 시대 그걸 가장 낮추어 볼 때 BC 한 800년 정도 됩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할 때 그게 BC 2333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고고학 또는 고대 역사를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에 따르면 일단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BC 800년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게 확인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지금 28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는 떳떳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승만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체로 임기 1년이 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국빈으로 대접받다. 단독으로 만나다. 독대하다. 이런 게 크게 신문에 납니다. 자랑스럽다 이거죠. 근데 그 자랑의 밑바닥은 뭐냐? 비굴함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앞으로 대통령 노릇을 4년 내지 5년을 할 거니까 큰 나라 미국 대통령은 날 잘 봐주시오. 인사하고 보고하고 허락받고 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역사책에서 이거 교육부가 물론 원천적으로 잘못입니다만 이렇게들 배워왔지요. 조선 명이라고 하는 또는 청이라고 하는 중국 왕조에 복속한 거의 속국이었다. 고려 송이라고 하는 중국 왕조에 급신거리는 신하 같은 행세를 했다. 신라 당나라에 대해서 신하 노릇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제 240년 됐네요. 미국은 매우 어린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적어도 2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선, 우리 민족, 우리 결의, 우리 땅, 우리의 역사는 3000년은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신처럼 잘못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중국에 복속했다 이랬는데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매우 다릅니다. 지금 중국 차이나라고 씁니다. 이거의 원천이 어딨냐?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자라고 하는데 이건 한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성량을 우리 아버지 때는 당황이라고 그랬어요. 당황. 인. 불을 켜는 거. 그 재료인데 그게 중국에서 왔다. 그게 당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 한, 당, 청 같은 중국의 왕조로 우리는 불러왔어요. 짱콜라 하는 거 있죠. 짱콜라. 짱콜라 말은 사실 사람들이 역시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요. 친구할라. 너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래서 팁 주고 뭐 이런 그런 말을 할 때 친구할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선 사람들이 19세기에 걔들이 워낙 이 말을 잘 쓰니까 지금 미국 애들이 thank you, sorry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애들이 칭콜라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짱콜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짱콜라! 그 어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5천만 중에 5천만 마이너스 한 1000명. 나머지 다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진, 한, 당, 청 여기서 실은 청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하, 은, 주, 진, 한, 또 작은 요 진자가 있어요. 진, 수, 당, 송, 명 이건 중국 나라들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열거된 중요한 다시 봅시다. 하, 은, 주, 진, 한, 또 진, 수, 당, 송, 명 10개입니다. 중국은 지금 26사, 27사, 25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10개 빼놓고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나라 사이에도 춘추 전국시대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중국 애들 편에서 볼 때는 오랑캐가 지배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건 빼고 그걸 공화시대라고 말합니다만 한나라가 400년 지속이 됐는데 그것도 물론 전후가 다릅니다만 예수보다 200년 전에 한나라가 태어났고 예수보다 200년 후에 망합니다. 그리고 요 진나라 사이에 위, 촉, 오라고 하는 삼국지의 열림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 요 이후에 수나라가 생겨나기 전까지 요게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남북조, 뭐 그 중에 중국 왕조도 물론 있지만 북조는 대체로 중국 애들 편에서 볼 때는 오랑캐족입니다. 그 오랑캐족과 중국족이 중국을 조막조막 나눠가지고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중국에 정통 왕조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수나라가 2대, 3대, 2대 가서 금방 망해버리고 당나라가 섭니다. 당나라가 200여 년 가는데 그 당나라가 멸망하고 소홍이 일어나고 하는데 물론 그 왕조를 명분적으로 보면 당나라의 마지막 바로 송나라가 일어납니다만 그 5호 16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0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부터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 송이 말하자면 정통 왕조로 있다가
이게 오랑캐들의 침입을 받아갖고, 무슨 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바친 겁니다. 말로는 하사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친 겁니다. 그게 전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 왕조가 오랑캐들에게 물건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구걸한 것인데, 그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원나라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12세기가 될 겁니다. 징기스칸의 시대죠. 징기스칸 몽골인입니다. 차이나인이 아닙니다. 몽골이 한 200년 또 지배했습니다. 이거를 거쳐서 주원작이라는 사람이 세운 명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거도 한 200년 정도 지속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생기는데, 청나라가 되었어. 지워져 버렸네. 그러니까 요것들을 제외한 사이사이 200년, 300년 이런 걸 합치면 900년이 됩니다. 중국은 중국다운 중국이 서게 된 진나라 이후에 대충 2000년입니다. 이게 BC 240년인가 대충 이 근처에 성립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2200년 정도 되죠. 2200년의 세월 동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0년은 중국이 없었습니다. 명분상 나라 중국은 없습니다. 가령 원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은 최하층으로 대접받았어요. 그때 고려인들은 생목인, 그러니까 사라센, 지금 이슬람 쪽이죠. 그쪽 사람들, 지금 보통 넓게 말해서 중앙아시아, 키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몽골인 다음 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치욕의 세월이었죠. 90년 넘는 세월 동안 부마국,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마차의 말에 고삐를 쥐는 놈, 사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사위의 나라는 고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스관스러운 말이긴 한데, 원나라의 준 속국 비슷하게 내려앉긴 했지. 만 고려는 몽골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원 대제국에서 두 번째 지위를 향유했던 겁니다. 지금 이승만 이래 박근혜 이러기까지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 없습니다. 조선에 이르기까지, 물론 고려 때 약간 예외가 있었죠. 그렇게 비굴한 외교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국이었습니다. 조선, 부여, 고구려 이렇게 내려와서 조선에 올 때까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비굴하게 국방까지도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4대 종속적인 지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2200년의 역사 가운데 적어도 900년은 외국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중국인들은 아주 슬라이, 좋게 말하면 현명하다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같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잘 써가지고 중국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문화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점령하고 지배해온 모든 나라가 결국 중국화했다. 뭐 걸륭 황제니 그거 기억하시죠? 청나라의 임금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몽골도 마찬가지고 만주족도 그러한데 중국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중국화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 행세를 하죠. 원래 중국인들은 멸시하고 천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네가 중국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원 중국인,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화자입니다.
화하족, the Chinese people, 중국인, 그건 민족이라고 본다면 실제 이 중국인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98%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건 통계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35개인가? 숫자는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수많은 이민족이 있고 지금 16억인가 되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실제로 중화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근석병, 시진핑을 포함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고려인, 티베트인, 몽골인, 내몽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다 중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의 존재를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하는 걸로 해서 소수 민족의 실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약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미련한 걸로, 그리고 실제로는 가장 빼어난 현명한, 교묘한, 교활한 대표적인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인민이나 정치가들은 겉으로 평화, 평등, 전쟁 반대, 인권, 공생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대규모의 반인륜적인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살상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권력의 실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이고 대충 한 17세기로 올라갑니다만 몇백 년간의 식민지의 서름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영국 또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자 전쟁을 했고 거기서 결국은 힘겨운 승리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200년의 역사 동안 900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령 BC 800년 청동기 시대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에서부터 현재 2016년 2800년의 역사 동안, 이건 실증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동안 중국처럼 전 국토가 외국의 지배에 놓여 있었고 전 혈애가, 전 인민이 외국 족속의 지배를 받은 시기, 이 긴 세월 동안 딱 38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죠. 일본의 국권을 뺏긴 날입니다.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딱 만 3년이죠. 그 38년 동안 우리는 명백히 외국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2800년 가운데 나머지 2800여 년은 언제나 독립적이었고 자주적인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운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중국은 지금 역사 시기에 반을 외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는 외국의 지배를 받은 게 28분의 1도 안 됩니다.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주민족 독립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떳떳한 겁니다. 미국 기껏 240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마크 트웨인의 생가, 마크 트웨인의 집필실 이런 게 국보입니다. 국보.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한국은
남북한 합쳐서 땅 밑에 30cm만 파면 고대 유물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나긴 자랑스러운 역사의 보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금강산에 대해서 구스타프인가 하는 스웨덴 왕이 그렇게 말했죠. 20세기 초입니다. 조물주가 걔들은 신이라고 했겠죠. 야, 왜가 신이 온 세상을 만들고 인간까지 살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했다. 이쁘고 이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을까? 라고 생각이 딱 떠올랐고, 그래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아름다운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딱 중심에다 갖다 놨어요. 가장 넓은 태평양의 왼쪽에다 갖다 붙여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캄보디아에 있는 것, 파리에 있는 것, 아테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고, 경주나 영천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사찰,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조각, 이것이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못지않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은 자연물이나 인공물 모두에서 자연이나 문화 양 측면에서 다 함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못지않은 훌륭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복속하지 않은 기나긴 독립의 차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우리가 가진 내일을 일구는 원천인 오늘의 자신감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해야만 합니다. 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기온이 가령 춘천, 원주와 전주, 광주가 다릅니다. 미국 같으면 동부 다 합쳐서 한 8천만 정도가 사는데 그 기후가 똑같아요. 그 합치면 13개 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는 될 겁니다. 미국 전체를 합치면 우리나라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면적은. 그런데 걔들 기후대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좁은, 지금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만 남북 합쳐서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한국 요 조그만 반도의 땅덩어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기후의 다양성이 그 넓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들이요, IQ가 두 번째로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핀란드인가 그럴 겁니다. 첫 번째 기억은 못 하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를 헤쳐가는 처세술로 볼 때 가장 빼어난 게 어딜까요? 어디요? 유태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물론 독일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유태인에 못지않은 적응력을 가진 게 한국인입니다. The Korean people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족은 인위적으로 가령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큰 제국에 시달리면서 독립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생겨난 인위적인 결의이고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은 자연적으로 자연이 준 선물에 의해서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혹한이라고 많이 떠들죠. 기후 관측 이래 가장 춥다? 두 번째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자랄 때 50년대나 대체로 70년대까지 한강이 1년에 평균 6주 얼었습니다. 기차, 버스, 트럭까지도
얼음 위를 굴러갈 정도로 얼음이 탄탄하게 얼었어요. 지금 얼음이 20cm 얼었다고 합니다. 20cm 가지고는 이 낚시, 얼음 깨고 하는 낚시, 그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30cm일 때 안전하다. 20cm를 가지고 뚫고 낚싯바를 들여다가는 빠지면 죽는 겁니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얼음과 진짜 얼음의 중간입니다. 20cm는. 그런데 지금은 혹한 기입니다. 내가 자랄 때는 영하 30도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기록이 지금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1년에 6주 40일 넘어 한강이 얼어졌다고. 지금 한강이 얼면 빅 뉴스입니다. 한강이 얼은 거는 1년 365일 중에 사흘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겨울인데 이게 춥다고 막 호들갑이죠. 근데 사실 이 추위가 실제로 어디서 오냐? 북한의 냉기류가, 아니 북한이 아니라 북극의 냉기류가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또 왜 내려오냐?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위를 겪고 있는 것은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서 태평양이 2cm, 3cm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배암처럼, 공룡처럼 옛날 고래가 무태 살다가 물로 들어가서 잔존하게 됐는데 다시 고래처럼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잔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 그 더위에 잠깐 반짝 찾아오는 추위를 혹한이라고 하고 온장국은 뭐라고 하나, 하여튼 난방장치 이런 게 막 불티납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10대, 20대 나보다 약합니다. 힘은 나보다 세겠죠. 그러나 아마 20대 중에 반 정도는 나를 힘으로도 못 이길 겁니다. 내가 80으로는 지겠지만 권투를 한다. 진짜 싸움을 한다. 그럼 20대가 날 못 이길 겁니다. 반은 못 이길 거예요. 왜냐? 애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적응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샤오황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애 하나만 낳고 기르다 보니까 소황제로 키웁니다. 한국인들은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이러는데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잖아요. 교육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난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1년에 가장 추운 날은 대체로 마이너스 35도는 갔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30도, 영하 30도가 없는 해는 없었어요. 지금 그런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영상 40도가 되는 날이 없는 해가 없었어요. 그럼 아무리 낮춰 잡읍시다. 상하 70도입니다. 섭씨 70도의 차이를 우리는 1년 내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특히 그렇게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어떠냐? 사실은 40대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름에 냉방을 아무리 낮춰도 26도 정도에서 멈춰다가 캠페인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켜는 거는 얼마냐? 여름에 냉방을 17도, 18도 이렇게 낮춥니다. 겨울에 난방을, 온방을 어디까지 하냐? 20도, 25도, 28도 이렇게 올립니다. 심지어 40도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25도, 여름에 18도. 지금 여름은 서늘한 기온에 살고 겨울엔 따뜻하게 사는데요. 기껏해야 7도입니다. 7도. 우리 때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에 더우면 은행에 들어갔어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5분, 10분 잡지 들춰버리고 보다가 나옵니다. 은행원들 다 알아요. 저거 서늘하게 하려고 왔다. 몸 식히러 왔다. 다 양해를 했어요. 그걸로 우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더 더우면 그냥 수돗물 뒤집어 쓰는 걸로 대충 끝냈어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영상 40도에서 영하 30도, 70도의 긴, 큰 온도 폭을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자연에 적응하면서 산 겁니다. 그때 난로, 냉장고, 선풍기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온몸으로 70도를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기껏해야 1년 내내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더운 날 기온차가 7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자연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보통 두 글자로 천혜, 하늘이 준 혜택,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박차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저 조선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신념을 꼭대기 명제로 삼아서 지켜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억압, 착취, 양반들의 횡포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조선시대 어떤 양반의 횡포도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재벌이나 권력만큼 야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솔직하게 역사를 알아야 하고 직시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대 역사는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0도 위아래를 넘나드는 자연의 혜택이 우리를 단련시켰습니다. 그 자연과 문화 모두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족에 못지않은 우리의 적응력을 하늘이 준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연을 거스르는 가령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난로, 보일러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자연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재벌과 권력이, 정치 권력이 휘두르는 횡포로 해서 나날이 숨을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펴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내일을 일굴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창의경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민을 억압하고 어떻게 창의력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과거, 자연과 문화의 역사, 그걸 제대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개성해야 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내일을 일굴 수 있는 첫 번째 힘인 오늘의 긍지, 자부심, 그 원천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한 20번에 걸쳐서 내가 할 이야기들의, 자잘구레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아우르는, 묶어서 표현하는 총론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대충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그마한 이야기, 그러나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교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불교가 무엇이냐, 우리의 김치와 된장이 뭐냐, 가령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하나하나가 큰 이야기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한 그 두 번에 걸친 이야기에 보면 그거에 비하면 자잘구레한 작은 강론, 구체적인 디스코스, 담론이 될 겁니다. 그 작은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